반갑습니다. 유럽 문화 역사 72번째 이야기는 위그너를 환영한 독일입니다. 1685년 프랑스 루이 14세가 내린 퐁텐플로 칙령으로 프랑스 개신교도인 위그노들이 프랑스를 탈출하여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중 독일,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 등으로 가장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박해를 받아 조국을 떠난 위그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번영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루이 14세는 자신이 내린 퐁텐플로 칙령으로 약 80만 내지 90여만 명의 위그노들이 프랑스를 떠났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엄청난 위그노들이 프랑스를 떠남으로 프랑스는 심각한 인재와 두뇌 탈출로 극심한 경제적인 타격을 겪어야 했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독일의 국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는 루이 14세가 칙령을 내린 지 불과 20일 만에 위그노들을 독일에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법안을 공표하였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잃은 모든 자여 우리에게 오라. 시민권은 물론 땅과 집 그리고 일자리와 필요한 정착금까지 주겠다. 이곳이 당신들의 새 조국이 될 것이다. 빌헬름 국왕은 위그노들이 일반 난민이 아닌 유럽 최고 상공업 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국 강병의 꿈을 갖고 있었던 그는 독일이 30년 전쟁으로 상공업 기술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기에 특혜까지 주어 위그노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그는 위그노들이 프랑스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까지 제공하자 무려 2만여 명, 전체 3만여 명의 위그노들이 독일로 몰려왔습니다. 당시 빌헬름이 약속한 대표적인 건물로는 베를린에 있는 프랑스 개신교회당과 성 헤트피히스 성당으로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당시 독일은 프랑스에 비해 산업이 턱없이 뒤떨어져 있었지만 위그노들이 가진 상공업, 화학, 기계공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간 산업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티신 철광과 같은 강력한 산업을 일으킬 수 있었고 이것은 오늘날 벤처, BMW 등 자동차 산업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제약회사 바이에르의 창업자 프리드리히 바이엘과 메르세데스 벤처를 세운 카를 벤처 또한 위그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독일은 위그노들이 가졌던 상공업과 기계공업의 기술로 인해 유럽 최대의 기술공업 강국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독일의 경제 부흥과 기계와 상공업의 발전은 독일이 전 세계를 상대로 두 차례나 전쟁을 일으키는 발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또한 패전 이후 독일이 다시 경제 부흥과 독일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독일이 적극적으로 위그노들을 유치한 것과 무관치 않았습니다. 독일은 위그노들이 손에 쥐어준 양날의 칼을 전쟁을 일으키는 도구로 또한 전쟁을 폭구하는 경제 부흥의 도구로 사용한 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프랑스는 위그노들을 추방함으로 주변 국가의 국력만 키워준 꼴이 되었고 프랑스는 경제와 인재 유출로 산업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프랑스는 위그노 추방으로 경제 기반의 붕괴는 물론 100년 뒤에 일어났던 프랑스 대혁명과 무관치 않았습니다. 1985년 10월 퐁텐플로 칙령 300주년을 맞이하여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프랑수와 미테랑 대통령은 전 세계에 흩어진 위그노 후손들에게 지난 과거를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였지만 다시 떠난 위그노들의 후손들은 프랑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직업의식에 충실했던 위그노들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습니다.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임무라고 말한 칼빈의 직업의식과 소명을 가진 위그노들의 투철한 직업관은 오늘날 서구의 자본주의 형성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73번째 이야기는 위그노를 환영한 네덜란드와 영국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